조작을 해서 올렸다 그러면 이거는 허위 사실 적시거든요. 사실 적시보다 훨씬 더 빡세게 처벌돼서 조만간 이걸로 징역을 사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변호사님,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네, 오늘도 또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인스타나 막 유튜브 쇼츠 많이 보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릴스. 릴스 많이 보세요? 네.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에 AI가 좀 발전해가지고 맞아요. AI 영상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그 AI 영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궁금해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그 AI 영상들이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도 바꿔주잖아요. 네, 맞아요. 얼굴 완전 똑같이 막 일론 머스크처럼 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로 연예인 얼굴 같은 걸로 바꿔서 좀 조롱하는 영상을 만드는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아니면 안 될까?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러 봤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요, 이런 영상들을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죄에 활용했어요. 딥페이크처럼. 아, 네네. 그래서 만드는 거에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인 걸 좀 속여서 뭐 돈을 갈취한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쉽고 너도 나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장난으로 많이 만들죠. 맞아요. 그래서 조롱 영상, 내가 한 적도 없는 행동에 대해서 뭔가를 찍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첫 번째로 초상권 침해예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의 얼굴, 나를 식별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내 동의 없이 찍거나 배포하거나 제작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 동의가 없었을 거잖아요. 보통은 유명인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까. 그 상태에서 나를 찍어서 그걸 활용을 해서 뭔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한테 있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운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노상방뇨를 한다거나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그게 올라가면 내가 아니지만 창피하겠죠. 왜냐면 사람들은 내가 그런 줄 아니까. 그럼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법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걸 정하고 있어요. 근데 퍼블리시티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유명인들, 그래서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인플루언서처럼 상품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무언가를 쓸 때는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돈을 안 내고 내가 이 사람 거를 제작을 하고 활용을 해서 딥페이크처럼 만들어서 AI 영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수익을 창출했다, 이러면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유명인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명인이란 거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맥락마다 다르고 어떤 부류, 어떤 풀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예를 들면은 저도 뭐 변호사 아니면 내가 사는 동네, 거기선 유명인일 수 있죠. 그거 쉽게 인싸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전체 대중적으로 봤을 땐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영상을 가지고 내 모교 커뮤니티에다가 장난을 쳤다, 이러면 그때 나 유명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모두가 아니까. 그래서 유명인이라는 거의 뜻은 좀 상대적인 것 같고요.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도 맥락을 봐요. 이게 실제로 퍼진 공간이 어디고 어떤 커뮤니티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유명인의 법리를 쓸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의 법리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AI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고소를 한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 사이버에서 명예훼손을 해서 징역을 사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아, 진짜요? 네. 예를 들어서 나의 외도 현장을 발견해서 온라인에 올렸다, 이러면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징역을 살기도 하는 건데, 그건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조작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건 조작이잖아. 내가 하지도 않는 건데 만약에 길거리에 오줌 싸고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서 올렸다 그러면 이거는 허위 사실 적시거든요. 사실 적시보다 훨씬 더 빡세게 처벌돼서 조만간 이걸로 징역을 사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 이 AI로 네. 이제 징역을 사는 거죠? 아직 개발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사례가 많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속기 쉽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아, 그죠. 네, 근데 이게 좀 더 가서 진짜 내가 한 걸로 대중들이 오인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데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처벌받으시는 분들이 나오겠죠. 지금은 완전하게 닮은 건 아니고 약간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오인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떠올릴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AI 기술은 대조를 해보면 다르겠지만 그냥 보면 나를 떠올릴 수는 있어. 맞아요. 그 정도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좀 비슷한 건데 AI로 가수들 목소리도 이제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커버곡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정말 다양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아, 이것도 문제가 돼요? 아이유의 목소리로 김범수 선생님의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럼 우리는 아이유만 생각하지만 김범수 선생님 원곡자잖아요. 여기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작권 같은 것들이.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아이유 같은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목소리, 그러니까 인격권, 초상권, 좀 더 나가면 퍼블리시티권 같은 게 침해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거 가지고 만약에 팔았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유 신곡이 나왔는 줄 알고 아, 아이유 신곡은 이번에는 김범수님의 노래를 리메이크했구나라고 해서 막 샀어. 그러면 당연히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에요. 경쟁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대중을 속인 거잖아. 내가 그냥 만든 건데 아이유가 만든 것처럼.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그냥 다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AI로 만든 영상이다라는 걸 밝히고 유튜브에 올렸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올리면 그걸 본 사람들을 속인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가 똑같이 해서 활용하려면 아이유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고 김범수님의 원곡을 내가 그렇게 편곡을 할 거면 김범수님의 동의를 받았어야겠죠. 이 사람들의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초상권 침해 저작권 위배는 똑같이 가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다면? 근데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상당 기간 동안 유지돼요. 그걸 허락 안 받고 쓰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목소리나 얼굴을 썼다라고 하면 속진 않겠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목소리나 얼굴에 갖고 있는 초상권이나 인격권은 아직도 현존해요. 아, 그분의 돌아가셔도 현존해요? 유가족들한테. 아, 그렇군요. 네, 그분을 보면 유가족들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가족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럼 유가족도 없고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없는 거죠. 그럼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피해자가 없어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반하는 의사를 낼 사람도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 실무적으로는 피해받은 사람이 없으면 굳이 이걸 처벌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럴 수는 있는 거죠. AI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한창 이제 AI로 지브리 그림체들이 좀 인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요즘 AI가 그림도 진짜 잘 그리는데 만약에 제가 AI로 그림을 그렸는데 해외에서 그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게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처벌을 받아요? 이게 글씨체랑 그림 그리는 화풍 있잖아요. 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슷한 화풍으로 그렸다고 해서 내가 무슨 누군가를 따라하는 아류 작가의 불명예를 아들 뿐이지 그게 처벌되거나 저작권 위배로 뭐 손해배상을 물진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 처벌받을 수 있냐면 생가치로 알아요? 네. 그림체 독특하죠. 그죠. 내가 그거랑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어떤 사람은 거기 회사에서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나 보다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린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해서 이 사람의 명성에 누가 될 정도면 그때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AI가 그래도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그린 그 자체 가지고는 그냥 나의 취미 생활일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어디다 활용하면 저작권 위배도 될 수 있고요. 그 작가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도 있어요. 그 작가가 그린 것처럼 잘못 퍼나르면. 요즘에 그러면 이 AI로 아까 뭐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뭐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저번 영상 보면은 변호사님이 사이버 명예훼손이 요즘 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요즘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최근에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유명인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유명인이 어느 날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 근데 이 악플이 본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 관한 것도 다 있었고 근데 이제 악플을 쭉 읽어보니까 저도 화가 나는 게 조금만 검증해보면은 절대 아닌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뭐 학벌. 이 사람 어디 대학교 졸업했는데 고졸.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안 찾아보면 이 사람 고졸인 거구나 라고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단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어디 있는지 막 가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캡처해가지고 다 고소장을 따로 써서 넣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사과를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벌금형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취업한 회사에서 잘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합의금도 받을 수가 있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면?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죠. 왜냐면 명예훼손이라는 건 내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벌하라고 내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처벌불허 의사는 밝히진 않는데,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정말 진중하게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딱한 거죠. 마음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고 이 사람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약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악성 댓글 달아가지고 고소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벌금도 많이 매기고 합의금도 많이 받아야 이 사람이 다시 안 그런다.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합의금을 받아야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또 댓글도 좀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얘가 나한테 다시 이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악플을 다는 사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을 갈 뻔했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랑 합의를 보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다시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스토킹도 마찬가지예요. 스토킹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나를 굉장히 귀찮게 해.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소를 했는데 얘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다음에 나한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제가 합의금을 무조건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을 마련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을 심어줘라.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막 나는 합의금 그 사람한테 돈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 너무 혐오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럼 받아서 저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그걸 받아야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오늘 AI에 대해서 물어보려다가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여쭤보긴 했는데, 요즘 AI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가끔씩 챗GPT로 많이 뭐 물어볼 때가 있는데, 법적인 걸 챗GPT에다 요즘 일반인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많이 맞아요? 거의 맞아요? 점점 더 맞아떨어지고 가는 게, 초창기에는 막 지어낸 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진짜 막 번역 이런 거 정도만 도움을 받았는데, 요즘은 법적인 판단도 정확하게 해가요. 근데 레퍼런스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법 몇 조에 있는 게 법 조항은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뭐가 헷갈렸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AI가 더 발달하면 변호사님들이 좀 서운한 거 아니에요? 서운하다기보다 위협적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니까. 근데 AI로 법적인 거 한번 물어보셨어요? 전 물어본 적 있어요. 계약서도 한번 보내주면서 이거 잘 맞는지 봐줘, 막 이러면서. 근데 설명을 하잖아요. 다 쉽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한테 얘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건 이런 뜻이라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게 변호사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라도 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AI로 뭐 명예훼손을 당했다거나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던 분들은 신 변호사님을 찾아와도 되겠네요. 일단 한 번은 참아보시고, 참았는데 도저히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 라고 하시면 유튜브 채널에 저희 상담 링크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본인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전화로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